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계시고요, 계시고. 다 같이 이제 네, 계신 분들 뒤로 하고 서보세요. 뒤로. 조금 좁게 쓰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요. 쓰셔도 되고. 여기 앉아도 나오시는 거. 여기세요. 글씨 한번 해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웃어. 좀 웃어요. 웃어요. 아니 좀 웃겨주세요. 자, 화이팅 하는 걸로.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스마일. 됐습니다. 꽃다발이요? 네. 우리 임강석 또 노인 회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기 아유. 이장님도 다 보셨죠? 네, 아이고. 송곡이는 이렇게 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꽃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저희 부락 임원과 위원 및 주민을 소개하고 전동면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단체장님과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 달부터네요. 2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역의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요. 마을 분들 말씀 듣고 또 그 마을 터가 얼마나 좋은가, 기분은 얼마나 좋은가 하룻밤 자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박 2일을 하냐면요. 10년 전에 내가 그 시장 선거 나와서 떨어진 적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싸갖고 가서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자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잘 안 열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녁 때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막걸리도 한 잔 주시고 해서 하면 이제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 운동 한다고 선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것이기는 한데,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거 선거 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시장으로서 이렇게 다녀야 정말 마을 분들의 진솔 솔직한 말씀도 듣고 마을 사람들 아주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만약에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선거 운동으로서 이렇게 다닌다고 말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다녀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시장에 당선이 돼야 말이죠. 그러다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려서 작년에 제가 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옛날 10년 전에 했던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우리 마을 분들이 좋기만 하다시면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다니냐라고 하는 건데, 제 원칙으로는 가장 어려운 마을,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부터 다니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마을마다 먼저 와주십사라는 마을이 있으면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마을을 가고, 조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송곡 1리는 제가 처음 여기서 가는 것 같아요. 들리기야 했겠죠. 선거운동한 데가 안 다닌 데가 없었으니까 들리기는 했습니다. 저 여기서 잔 적 없죠?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박 2일을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10년 전에 그 어르신들이 생존하시는 분들이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자고 갔다고. 그리고 그때 한 얘기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허튼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을 분들이 그때는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니까 그때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하고 잤다 그러면서 기억을 하시는데 아주 놀랍기도 하고 함부로 아무 얘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8월 달인데 7월 달은 제가 못했어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했었지만 8월 달은 근데 날도 좀 선선해져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전동면이 우리 이번에 다녀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친환경 도시센터 들어서 마음이 갖고 오늘 송곡 1, 2 들었었는데 송곡 1, 2는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수혜 복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뭔지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좋은 대화 나누시기로 하고요. 저 하룻밤 자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님 모쪼로 편안한 밤 드시길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네. 지금 세 분을 소개 못 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빠뜨려요. 저희 우리 노인회관 그 살림꾼이신 오성재님을 제가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노인의 총무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가게 구판장에 계신 우리 사모님. 아이고 일하지 마. 그리고 송곡 1위 분녀의장이신 한순이. 네. 이렇게 저희 부락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좀 드시죠? 네. 아유,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시지 먼저.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여기 앉으시고. 아니 먹는 게 아니에요. 부장님 말이 되는 분이신데. 아니. 금주입니다. 금주. 술은 원래 안 하기로. 우리가 안 넘어가지. 그래서 시장님은 가져오셔야 되겠죠. 아이고. 면당 계시고 매달 저희가 거기 농촌길에 수민들이 저녁 아침 저녁이나 점심 때 많이 거기를 거기 많이 거기 많으니까 거기들이 많아서 걷기가 참 애매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자로 하니까 이전에 것도 하나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마을 위장과 정신하고 예. 국업, 성곡, 성경, 옥태수 젊은하고 개선에 대해서 분위기 애초 본 설계대로
옥배수관을 조선으로 따라 매설을 해 내려오다 성국 2위에서부터 설계를 변경하여 하천 바닥으로 매설을 하게 된 것과 소하천 낙차를 제거하고 물 유속이 빨라 하천 바닥이 쓸려 내려가 오수관이 밖으로 드러나고 심지어 빠져나가서 화장실 오목이 떠다니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께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하루에서는 오염용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였기에 주민 피해를 상부도 사업소내 하수도과보다 수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부서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일처리를 하였기에 불악주민일동은 악취의 고통을 받지 않게 완벽한 재공사를 간곡히 원합니다. 세종시 본예산에 사업 신청을 주고 예산을 확보해서 불악주민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완벽한 시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에서는 그 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나왔을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도 매일 아침 여기 1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비만 오면 오수관이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러고 오수관로 그 맨홀에 물이 막 넘어요. 물이. 그래서 저 옥배수 저 밑에 그 탱크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덕, 성곡 1, 2기 요 3개 마을만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송정 1, 2가 다시 신설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송정 1, 2 오물까지 다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작아서 이거 처리를 못 해가지고 맨홀을 뚜껑을 열고 밀고 나오는 건지 한수도과 언제 와서 얘기 좀 해봐. 저번에 왔다 간 날짜를 주세요. 아니 작년에도 고수를 한번 했어요. 작년에도 고수를 한번 했고 올 또 수해 때도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 현장에 나와서 그걸 다시 집어넣고 유형감으로다가 덮고서 또 비매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하천으로 묻었더라도 제대로 묻어가지고 노출이 되기도 그 오물이 좀 드러나지 않게 재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하러 가는 거를 어디서 봤나? 이거는 부서별로 제가 면에 살다는 초신 살다는 시로 올렸잖아요. 올려서? 예. 이번에 재난하고 올려서 올려. 재난하고 올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올린 거 말고 공도를 그게 올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게 작년이 아니라 4, 5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늦었대요. 이게 관이 빠져나가가지고 아니 이 중간이 관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위에서 오수가 그 모래바닥에서 기포가 확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헛물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화를 내고 이장은 내가 저를 뭐 하는 거냐. 하천으로 이렇게 계속 보수만 하면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걸 지상으로 올려주실 수는 없나요? 글쎄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 말씀하신 네네. 지상은 도로로 가다가 지금 하천으로 간다는 건데 도로에 하는 게 안전하지. 근데 왜 도로로 묻었던 걸 하천으로 변경을 했는지 그동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질의를 하니까 예. 가압 펌프를 설치를 해야 된대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으로다 묻었다는 얘기. 하천으로 하면 가압 펌프가 필요 없어요. 지대가 근데 하천은 깊으니까.
그냥 자연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천으로 통과하는 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여기에서부터 한 2km 정도 되는데 네, 그래요. 해마다 똑같은 데를 반복하지 말고 똑같이 돈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지상으로 올려달라는 얘기. 일단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로 내에 지상으로 통신이나 방역 설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로로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설정 운영 방식을 변경을 하는 게 전체로 시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하수도과에 다 전달을 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마련해서 그 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하수국과에 있던 전 직원이 우리 오계리 이장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인사이동을 하고 나니까 서로 직원 간에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도로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내 건너 또 제방동 농로길도 있으니까 농로길로 하고 해주던지. 농로길로 도로에다가 이전하려고 보니까 도로 밑에 이미 묻혀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걸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것을 하천면에 하되 어쨌든 냄새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하천으로 가든 도로로 가든 비가 와도 이 노수가 흘러 넘치지 않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제가 한번 조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담당자에서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또 이제 예산 문제죠, 그죠? 저는 생각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 간단하게 소위 담당 직원들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 현장에 나와가지고 내시경으로다가 검사하고 아무런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물론 언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비만 올 때만 생기는 거예요? 비만 오면 항상 그렇게 비만 오면 퍼지니까. 생겨요? 네네. 비 안 올 때는 그러니까 괜찮고? 그럼요. 비 안 올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를 올때 이음매 같은 데에서 유수가 생겨서 맥가물이 흘리 빨려 들어간다든가. 뭐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있긴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비가 안 올 적은 괜찮나? 별로 안 나고. 아, 비가 오면 이 발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물살에 이게 떠내려가고 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아니 근데 비 안 오면 비 안 올 적에도 그런데. 비 안 올 때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충격이 없잖아요. 뒤틀림 현상이 덜하다는 그러니까 비 올 때만 뒤틀리고 비가 안 오면 다시 돌아가? 그냥 아니 비 올 때는 이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렇게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납빙구로 다녀요 하천에. 제가 봤습니다. 빠져가지고 밖으로 이장님. 아니 그러면 비 안 올 적에도 나중으로 다니면 그러니까 그걸 보수를 했죠. 보수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비 오면 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수만 자꾸 하면 뭐하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로다가 찍어놓은 게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게 laptop에 있는데요. 그거 시장님한테 보여주기는 그렇고 이제 묻혀 있다가요. 비가 오면 모래가 쓸리니까 밤이 바깥 눈을 제가 물에 안 하는 거죠. 보수에 놓고 나오면 비 오면 또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에 놓고 임시변동으로 하는 얘기네요. 그러면 못해서 이 뭐하러 처음부터 했냐고 그냥 흘러가게 됐지. 그래서 완벽한 제대로 해야 돼. 제 책임을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또 아 저는요. 도락꾼들도 하고 예예. 그러세요. 그 사업들은 이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하시죠. 예예. 근데 여기 상도 지구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잖아요. 예비군 훈련장. 예. 그런데 인근 측면하고 경기나 어때 이쪽은 요한 사이로 이쪽은 이각이 주민들이 살고 이쪽은 예비군 훈련장이 다른 영역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훈련장을 아무것도 산속으로 이렇게 사는 게 지대가 조금 없잖아요. 거기서 살펴보라고 이렇게 하면 시끄럽고 아주 소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는하고 길을 막고 가려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잘 탈주하는 상황에서 좀 그러는 사람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또 여기에 하구마을이잖아. 5개월에 하구마을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하구를 많이 키우는 그러면 또 우리 가족분한테 하고 훈련장 앞에 축하하고 연합게 있단 말이에요. 연합게 있는데 사격을 하면 소설이 말이 가만히 있다가는 왔다 갔다 막 수알거리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임신을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피해가 확실해. 그렇다고 해서 어느 기관에서 무슨 보상을 한 푼도 주는 것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또 농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렇게 그러고 시장님이 이렇게 근무하실 때 무슨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뭐 이게 하나에 1년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된 거야. 그러니까 이장도 여기 있지만 무슨 사격을 한다든가 이런 날짜를 잡으면 안내방송을 해줘요. 오늘은 사격이 있으니까 좀 조심 좀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안내방송을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시간이 그런 감안을 해다 예비군 훈련장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건데. 유한식 군인자 때부터 거미를 한 건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한테 시끄럽고 거미를 해도 그 앞에 이제 사격장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방음하게 쳐준다고 한 번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후회지 그냥 지나가고 막 이 대박이 그냥 원하시는 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면허 신고하고 해가지고 아니 유한식 군수님이 이제 거론한 사항이에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벌써 뭐 예비군 훈련장이 뭐 수십 년 된 건데. 그랬는데 질의 답변서 온 게 국방부에서 이와 똑같은 예비군 규정을 저달란대요. 그래서 옮기려면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들은 요 쌍욕이에 현역 사격장 있으니까 유격장 사격장 있으니까 그쪽으로다가 합치고 여기는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복 1위인가요? 예. 야, 이건 진짜 난감하네. 저도. 훈련장이 따로 있고 사격장은 좀 대부분 지역에서 보면 따로 있더라고요. 같이 산속에 집에 들어가서 사격을 하는데 여기는 바로 사격이 등산 너무 예고 송곳이고 마을이 한연하고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격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렸다는데 첫날에 그 자리로 넘어가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불안해서 건의해가지고 뭐 데시벨 그 소리 제도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예비군들이 사격할 때 그 데시벨을 소음을 절제해야 되는데 현역이 사격할 때 그냥 단발식으로 땅 쏠 때 그 소리 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민들 무능하냐? 누가 됐는데? 뭐 저기 국방부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씩만 이렇게 빵빵 쏘는 건 별거 아닌데 가보면 말이 보통 15명, 10명 이렇게 그냥 쭉 앉아서 그냥 막 30발을 막 쏘거든. 그런데 소음이 그렇게 무지하게
그게 안 되는 게 또 평균치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과감 사격을 해요. 또 요새는. 아이고 이건 진짜 난감한 문제네. 주간 사격만 해도 일할 때니까 고통을 좀 감내하겠는데 주민들 주무시는 시간에 야간 사격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심한 게 아니에요. 국방부 계획이 야간에 자격을 보고 대학에서 잡으면 또 제가 제가 이 기능을 한 지가 13년 됐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서 청주에 있다가 아버지 여기 살고 계시는데 제가 밖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기능을 13년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각장이 그 소각장이라는 거는 원래 기존에 세종시 폐기물 소각장이 월상공단에 폐기물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월상공단에서 그걸 기존에 있는 걸 파괴하고 지금 이 다른 쪽에다가 소각장을 지려고 하시는데 그 큰 이유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까운 세종시 근근에는 질 수 없어서 외곽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생김으로써 혐오시설이니까 어렵고 그 주변에 또 생기면 차량 교통도 문제가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소각장이 생기면 그 소각장 주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km, 5km 이내에는 개발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상업도, 장사나 이런 상업도 어렵고 그리고 주거단지 형성이 참 힘들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장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이해와 뭐 설득이 아닌 그 소각장이 생김으로써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의 진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게 실이 아니고 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솔직히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가 그거를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슨 과정이 있으신가 그게 참 궁금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주민도 북부가 아니라 이 소각장 주변에서 5km 반경 내에서 이게 그냥 떠나야 되는 건지 여기에서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주거단지가 형성해서 이곳에 머물러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이슈고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된 게 사실 뭐 누구 핑계를 대자는 건 아닌데 전임 시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임 시장이 됐는데 제가 선거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듣고 했습니다만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거기 월상공단에 있던 거를 왜 옮겼냐. 뭐 피해가 없다면 그대로 굳이 왜 옮겼냐에서부터 거기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법적인 하자가 있다 해서부터 또 여기에 있지 않은데 그 동의를 얻는 거에서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대도 하시고 그리고 소각장이 들어오면 오염이나 냄새나 이런 피해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네. 저도 이제 선거 전에 그 얘기를 좀 들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 어쨌든 간에 거기 다 땅도 팔리고 돈도 받고 시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옛날에 했던 걸로 다시 되돌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각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법적인 문제로 불법을 했냐, 위법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고 두 번째는 피해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우리 마을에 어느 정도 보상이나 지원이 되느냐 이런 세 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민주당 인터뷰 얘기하고 민주당이 다 계시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안 해. 못한다. 그 모처럼 못한다. 그 만약에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들어서라도 이건 절대 막아서겠다. 그러나 고소, 고발, 경찰에 다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추진은 안 하겠다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한 것들, 고발한 것들, 또 수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감사원에서도 위법 사실이 없다. 주민들께서 그 감사 청구한 것도 조사해 보니까 위법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보니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 위법하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아무것도 드러난 건 없어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은데 그거를 위법하다고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위법한 게 없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제가 생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소음이나 이런 냄새라든가. 그래서 그때 다 같이 가셨잖아요. 아산에 그 친환경센터가 있으니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한 곳은 얼마나 냄새가 나고 하는지를 가보자. 그래서 그때 한 차로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셨는데 저도 직접 갔고 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요즘에 환경기술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저 굴뚝이 높이 소리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저건 뭐냐 그랬더니 그 연기가 아니라 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기술로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냄새다, 연기다라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그쪽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그쪽에 이제 그 아산에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 투쟁이 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도 반대다 해가지고 반대 투쟁하셨던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자기도 소송을 걸고 반대다고 나 난리가 났었다. 괜찮다 하는데 못 믿겠더라. 그런데 막상 이해되고 설득되면서 짓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겠냐,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환경시설이 들어서고 국가에서 나온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뭐 세탁소도 하고 또 놀이공원도 하고 그런 시설들을 짓다 보니까 생각했던 냄새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국가 지원을 받으니까 살기가 좋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세탁소 공짜로 하고 놀이동산인가 뭐 거기에 관광지로 개발을 하니까 또 거기서 수익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게 옆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아파트가 들어서서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래 아파트가 점점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산에도 그 시설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나 반대했던 투쟁했던 분들이 그거 우리한테 지어달라. 짓고 나니까 오히려 피해는 없고 지원만 많더라. 생각해보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자청해서 하나를 더 지어달라 해가지고 하나를 더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이장님들 같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설을 안 지어서 막연한 불안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장님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그 환경 그 처리 기술이 지금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내가 이사 가야 되냐, 이사 갈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30년도에 완공됐는데 아산에서 진 거는 그거보다 벌써 10년 전에 진 건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시설로 더 좋게 짓자면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강정시설 옆에 아파트가 좀 들어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산 사람은 냄새가 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산에 가본 결과로는 걱정할 만큼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자신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들어선다고 할 때 어쨌든 이 지역 분들은 희생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다 싫어하는 뭐 그게 피해가 있든 없든 그럼 좋을 것 같으면 니네들이 해라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 입지가 결정돼서 했으니까 지원이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나머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지원이나 보상을 이제 이번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추진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약속을 드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별도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환경 상황이 생기면 그 시설만 달랑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또 수익시설 같은 걸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개발이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또 그런 것들을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무슨 공장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보다는 세월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말은 저러는데 시장이 저렇게 하는 거 지켜지겠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임기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고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는 제가 드린 약속으로는 꼭 지키도록 하겠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막상 들어서는 것은 또 반대한다, 반대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게 들어서서 지역이 더 낙후되고 발전이 더딜지 아산같이 오히려 그것이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지는 사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전동면이 오히려 그게 들어서서 우리 자식들이나 다음 세대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우리 동네가 더 못 살게 됐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이사가 뭐 그럴 정도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 만들었을 때 그 과정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냐. 솔직히 청주도 가경동 터미널 그 번화가도 소각장하고 2km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에 개발이나 뭐 이런 게 많은 피해가 보지 않을까. 그게 과정이 어떻게.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을 줄 하고 벌써네. 거기도 말하자면 그 슬러지, 하수처리장이 있더라고요. 그 아산도.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친환경 센터가 들어서면서 국가와 지원이 막 이제 내려지니까 오히려 그 지역이 발전하더라, 개발이 되더라, 택지가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바꿔나가는 노력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다음 지루하실 분이 좀 지루해 주시고. 말씀 하나 예. 저는 여기서 이제 큰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사는 데 좀 관련이 있는 뭐 다른 것도 다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는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축산업 하고 있는데 수작도 있고 여러 과일도 있고 한데 이런 걸 하나 권유하고 싶어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런 건데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실국장들이 자기 관련 그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이면 축산, 뭐 다른 쪽이면 다른 쪽. 그 농민들과의 그 요런 좀 대화의 시간을 시장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와서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실국장들이 좀 자주 그 현장에 나와서 그런 좀 농민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축산 농가만 그렇기도 하고 또 양봉 치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지금쯤 되면 이제 시에서 보조가 나오는데 수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보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만 내면 되는데 시에서 보조가 끝났기 때문에 자부담 10만 원을 자부담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예산이 실제 농가에 얼마씩 나오는 거며 예를 들어 시에서 10억이 축사하는 쪽으로 예산이 흘렀다. 그러면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치료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를 적게 먹이는 사람들은 치료를 아무래도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러면 예산이 소 많이 먹이는 사람한테 치료를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개인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너는 소 10마리 먹이니까 50만 원 1년에 당신은 100마리 먹이니까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이거를 알아야 아, 내 돈이 대농가들한테 안 갔구나 내게 아직 남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농가들은 얼마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국장들 선에서 이런 거를 좀 정책에 반영해서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이라는 거는 다 누구든지 공통으로 내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과수 쪽은 과수 쪽, 또 양봉 쪽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어요. 양봉을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예산이 좀 많이 혜택이 가고 조금 먹이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좀 불공정하지 않냐. 시장님은 다 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잘 피시고 계시는데 실제 일을 하는 실무 입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못 해주니까 농민들은 시장 어째 이렇게 시정을 하시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 양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더 가서 행정을 축산도 그 수에 따라서 안에 그렇게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치료를 해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없답니다. 끝났답니다. 아니 그거야. 이제 예산을 일찍 집행하고 적게 집행하고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정된 예산을 지원할 때 불공평하게 지원하지 그렇죠.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그 형평은 맞는데 예산이 일찍 집행이 돼서 8월달 되니까 떨어졌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한테 더 가고 덜 가고 그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집행할 때 그거는 제가 농가별로 좀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번 알아볼게요. 네. 많은 사람한테 먼저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예산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 본다. 뭐 그렇게 되는 건지 농가별로 할당을 해주는 건지 농가별 할당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형평의 문제는 아니고 형평의 문제는 그렇게 공평하게 해주는데 예산에 그걸 조기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연말까지 천천히 집행할 거냐 아니면 필요할 때 조기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없는 거냐 그 문제지 농가별로 불공평하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농가별로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해주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병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대농가들은 또 많이 집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소가 많으니까 당연하니까. 근데 12월달 돼서 안 쓴 농가들이 한번 혜택을 쓰니까 없다고 한다 이거 예산이.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실무자분들 저도 실무자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 알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좋으신 얘기 해주셨네요. 예. 지금 여기 옆에 근처밸리라고 산업단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처밸리, 예. 그 근처밸리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2차 개발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려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뭐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전화상으로 뭐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는 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지금 나이도 지그시 드셨고 그렇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시에서 그 과정에 그렇게 연락이 오거나 그 지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걸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건지. 벤처밸리는 지금 시행자가 따로 있죠. 이 단계하는 그 시행자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시행자가 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어디지? 청주한 시들하고 문제도 있고 그런 요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을 동의를 받는다면 그건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행자가 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산업단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 벤처밸리의 시행자가 우선 누군지 압니다만 그분이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받은 이제 산업단지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신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가 대행을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행자가 그건 해와서 요건을 갖춰 50% 이상 정도를 가져오면 우리가 추가로 승인을 해주거나 허가를 해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이상 대신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용문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 사진이 요 밑에 보건소 앞에 그 저희 그 예비군 구장 쪽으로 가는 그 다리거든요. 예. 다리가 노후돼가지고 개보수를 한 게 그 상판 밑에다가 개보수를 한 게 그게 쏟아지는 상태예요. 이게 2번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하고 시의원님한테 제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점검을 해봤어요. 손으로 해도 흙이 그 시멘트가 푸석푸석 빛날 정도거든요. 시의원님도 저도 카메라로 손으로 다 찍어 가지고 계신데 저걸 등급이 4등급이 D등급인가 뭐 그렇게 안 나와서 이거 신설을 못 해주겠다. 근데 주민들은 상당한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안전해. 그러고 다리가 예비군 규정에서 보건소 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커브가 돼요. 예. 커브가 돼가지고 소행자는 그냥 직진하다가 다리 난간대를 타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수시로 납니다. 그래서 다리를 좀 신호로 다시 한번 놔주시고 다리를 약간 내려서 반듯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시내버스가 거기를 이렇게 들어올 때도 보건소 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게 코너 도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출애나 같은 건 오히려 못 들어올 그럴 지경이에요. 무슨 날이지? 새로 나가려고 송곡 이름이지. 거기서 예비군 그냥 넘어가는 네 맞아요.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요. 시장님 그 라운드를 주는 걸 가각이라고 해요. 가각. 우리는 그런 걸 여기까지 우리 촌놈이 그런 용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가각을 이제 좀 달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반대 차선을 타고 넘어서 우회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가 딱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교차가 되잖아요.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가끔가다 나요. 거기서. 다리에 인도 높고 그리고 다리도 2시간. 예. 저 다리가 다리가 낯설었어. 안전 신기해서 저 다리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당구거든요. 엄청 오래됐을 때부터 다리는 오래됐는데 도로는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하면서 해상했다고 다리를 안 걷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 다리를. 그래가지고서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해도 안 되고 있는데 다리 저쪽 예비군 구장이 내지나 전부 다 2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다리는 그냥 있으니까 엄청 불편하다고 그러죠. 저 다리를 저건 아마 새로 다리를 놔야 돼요, 저거. 아마 거기다가 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몇년하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시작해요. 보수도 3번, 4번 그러니까요. 몇 번 보수한 거야.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레미콘도 안 쳤을 거예요. 길이는 짧은데 폭이 좁아가지고 엄청 오래 입어주고 초등학교 때 보고
재보수하는데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새로 먹는 것보다 더 들어가려고. 저거 두번 두고 넣어요. 그러니까 1억 2천, 2억 4천을 그냥 해놓고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넣자니 큰 돈 들고 이렇게 지금처럼 보수하는 보수 지역에 나중에 돈 들게 되면 시장이 만나면 아니 나는 뭐 얘기하는 숙제 많이 보시네. 얘기한 거 예산이 없어 못하는 거 저희 마을 현황 상황은 시간 관계상 예. 누구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타 불악에서 오신 이장님이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동네는 다 끝났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전동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현재 지금 6년째 맡고 있는데 뭐 지난번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여기 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박장 문제도 있고 한 50년 전부터 여기 양지마을 불황인 시설서부터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피해만 받지 사실 시나 연기군 시절에도 큰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셨으니까 전동면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각 읍면, 전이, 선동, 후정, 연동면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에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시설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을 떠나는 분이 많지 들어와서 이주하시는 분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전국 초등학교 한 60명 정도 합니다. 전교생이. 지금 주변에 산업단지, 벤처밸리, 노장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첫째 인구가 늘려면은 지역에 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 되겠다. 제가 이차 말씀드립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그런 아파트 같은 젊은 층들이 좀 뭐 큰 평수 필요 없이 뭐 21평을 23평, 25평, 30평 미만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100세대나 200세대 정도는 시에서 시행을 하죠. 민간업자가 오도 그때 민간업자들은 우선 그분들은 수익성이 없으면 공사를 하려고 하죠. 공사를 씻어서 190세대는 그러니까 현재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파트 지으려고 터널 다 따는 데가 있는데 그 시행하려고 한 분이 부도가 나서 그냥 지금 기초만 아파트를 해놓고 그냥 있어요. 지금 20년 이상을 그래서 좀 검수 좀 해주셔서 같이 뭐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머물고 여기서 좀 지내고 학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전동만 예. 우리 농촌 지역이 그래 원래 이 연지역을 다니면 어디 가든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연동면에 살고 있습니다. 연동면은 요번에 입학생 하나도 없어요. 연동 초등학교에 지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데 지난번에 강원도에 갔었어요. 강원도가 무슨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나 세종시나 특별자치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강원도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다고 해요. 18개 시군이 있는데 아니야 18개 시군인가 18개 시군인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야 20몇 개인가 뭐가 있다고 했는데 시가봐요. 시군이 18개 초등학교가 한명도 입학생이 없다. 강원도 우리 전동이나 세종시도 이런 강원도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주민들은 강원도 국민들은 말이죠. 제가 세종시에서 왔다고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구도 빨려 나갈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오겠다고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시로 온다고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강원도에서 내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국회의원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자치도로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달라. 안 그러면 강원도는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나간다.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실감보다 반대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농촌이 지금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어디든 인구가 좀 줄고 있고 줄다 보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다 보니까 연세들은 점점 많아지시면 싶어 나쁘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정의 제1 과제가 인구 소멸 지역 해소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지금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애들까지도 안 낳잖아요. 저출산. 그러니까 이렇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농촌을 감안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미래 마을이다, 빈집철거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박영민 기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세종시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나은 편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인구가 좀 다른 데는 더 주는데 여기는 또 그래도 늘지 않습니까? 또 저출산도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세종시 전체 얘기고 우리 전동이다, 영동이다, 전이 소정이다 가면 정말 제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같이 연구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얘기 좀 네, 우리 시장님 우리 신종리 1리하고요 석공리 시장님분들이 몇 가지 멀리 오실 거랑요 건의사항 있어서 우리 석공리분 지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청남리와 이제 석공리 사이에 이제 보가 있습니다. 대가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올 경우에는 저희 마을은 뭐 크게 이제 저희 논에 이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하고 청남리 쪽은 도로가 이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가 그 때문에 그 침수가 돼서 그 철거를 해달라고 이제 청남리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마을에 이제 임원회를 통해서 이제 철거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거를 해달라는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여기 면적은 대봐요. 철거가 됩니까? 저쪽을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부서 농업정책과 이동현 사무관입니다.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도를 저희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동면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전동면 조천에 설치해놓은 총 11개가 있고 석공리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현재로서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 하시는 그 이용하기도 한마디 어렵거든요. 물 맞고 하기도 그리고 지형이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고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상 유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 그것을 철거했을 때 상류 구조물들에 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석공리에서 이제 수혜자들은 동의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뭐 장래적으로도 좀 필요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석공리 원래 북부 1호선 있는 데가 제가 근무할 때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됐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보를 철거했을 때 실적으로 배수가 됐는지 그런 걸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 마치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설 공사는 또 밑에서부터 해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는 특별히 건의는 안 해요. 준설 제가 가봤는데 원래 또 워낙 횟수가 좀 많거든요. 하청 전체가. 그래 그분에서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청 전체를 한다 하니까 밑에서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신다니까 원하시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수도 그 한참 전에 했나 하수 관로 문제 하수도 과장 지금 왔네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늦게 도착한 점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민원은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하천정비 공사를 하다가 도로를 조금 묶어드리는 모양입니다. 유속이 세져가지고 이제 주변 어떤 부사라든지 이런 거 쓸려나가면 하천이 이제 오픈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36km를 하고 매너법장 4개를 금위로 쪽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위로 쪽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통신이라든지 지작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타당성 조사와 또 기존 관로 대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지 조사에 대한 기술 진단을 이번 8월달에 요청을 해서 12월달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이나 말씀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추진 결과를 12월 이후에 한번 다시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예. 기술적으로 뭐 일로 또 예술 얘기해가지고 또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부시고. 그럴 일은 없고요. 이게 도로로 하든 하천으로 하든 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 안 가도록 어렵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저번에 시민가에 대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담당자한테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산 정변에서 옛날에 있던 볼을 다 때려부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로 올릴 수가 없어요. 거기가 전기 지나갔지 뭐해서 올릴 수가 없고 그걸 도로를 놔가면서 나가면서 보강을 해서 도가 다 빠져나가다 빠져나가면 무슨 죄 주는 걸 말안 하나 해야 되는데 오셨다니까 그것부터 검토를 해서 잘해야지. 백날 거기도 돈 보수니까 더 들어가 나중에 사과해 그러지 마. 가냐고 마찬가지야. 봐봐. 물관리 정책과랑 보호 이제 대보수하고 근본적으로 보고 마셔야지 안 됩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관련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저희 동네는 마을 회관이요. 91년도 정도에 지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오래되고 그 땅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이 회관도 또 미등기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관을 좀 지어주십사 하고 시민소통과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준다 이런 답변이 없어가지고 시장님 좀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회관을 하나 지어주시면 될까요? 요즘은 회관하고 땅하고 이렇게 같이 구매, 그리고 땅도 같이 구매해갖고 회관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차주해줘.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체행정 국장인데요. 원래 그쪽에 이제 마을 회관이 좀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 주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필요성을 인정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당장 뭐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는 시장님께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아마 부지 매입비 정도는 부지 매입비 정도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그걸 반영이 되면 부지를 사고 그 후에 설계 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시장님 좀 도와주세요. 시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신정길 이장님 말씀하실게요. 여기 있어요. 예. 저희 신주일리는 기존에서 전동을 들어오는데 이제 토입이거든요. 토입인데 인근에 협의 공장이 있고 또 저희 공사도 이렇게 하고 지금도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마을에 또 이제 일종 협의 제조업 공장이 이제 그게 또 과정에서는 서로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갖고 지금 그때 당시 이름이 지금 시장님들 그때 참석하시는 상태에서 그 친목성 단순물만 제조업을 하겠다고 해갖고 저희도 이제 거기서 한 번쯤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허가가 나니까 그 하수처리 오미하고
저기 뭐야 그 공장 폐수 처리 우리 슬러시 이런 거를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저기 자원순환과요 과장님들도 이쪽에 저희 팀장님들도 이제 저희 주민들의 그 실상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련을 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제가 시장님께 한번 강조 좀 부탁드리는데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인근 그 마을에서 저희 같은 경우지만 60m 가까운 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좀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에서 좀 그러게끔 해주십사 하고 그것도 지금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런 팀장 정확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저 주민들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하셔갖고 예. 거기 나오셨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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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수 처리 온이하고 폐수 처리 온이 그 품목을 좀 추가를 해서 변경 허가가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 테두리뿐만이 아니고 주민들 건강 악화하고 환경 피해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관리 처리를 했고요. 이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그거를 또 보완을 해서 또 저희한테 재허가 요청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기준 테두리 외에도 이제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 같은 경우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조합적으로 좀 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말씀 주시고 내가 한 가지 보내드려도 필요한 네, 네. 급한 일이 생겨가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그 송정이 이미는 송성리에서 넘어가면 조금만 저수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 감시 카메라나 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해도 올라가는 차량 뭐 올라가는데 안 된다, 내려오는 데는 위험하다, 경찰서에서 나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길 옆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식들이 자꾸 시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방지턱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밤에 저쪽 풍성리에서 큰 차 넘어다녀야 되냐, 브레이크를 얼마나 시게 밟았나 그게 부서졌어요. 부서 뜯어냈어. 엊그제 그 담당 부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서졌는데 나는 왜 보셨나 그랬더니 만든 지도 며칠 안 돼. 그래서 그걸 왜 보셨냐 그랬더니 부서져서 뜯어 옮긴 거래요. 그러면서 거기다 어떻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위험하고 하니 거기다가 이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하나 세워야 된다. 한 30kg짜리 카메라만 하고 마을에다 딱 세워놓으면 그거 끝이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저기 방지턱 만들어 놓으면 워낙 센데라 밤에는 또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또 잠을 못 잔대요. 아주나 덜크덩 하니까요. 밤에는 그 송성리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송성리 사람들은 말이야 뭐 1년에 뭐 어디요 세종 ENC에서 발전 성분도 한 3,000만 원씩 받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피해는 우리가 다 있는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참에 그게 뭐 하여튼 송정이 수건 사업이요. 그 새로 집 짓고 이상한 사람들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경치도 그렇다고 오는데 아주 피해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래갖고서 시의원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화 먼저 말하기는 몇 건이 하도 많은데 뭐 5번째 해준다던가 뭐라든가 5번째 잘못하면 다 주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한번 관심 좀 가지고 하나 카메라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경찰 점수에 따라서 시에서 순서를 잡아요. 3천만 원이었나? 이제 경찰일 거예요. 아니 그래 시청에 관계 잘 아는 사람인데 시청님 아시지만 더 잘하는 사람한테 뭐 물어가지고 그랬더니 시청 이 무슨 도로 꼭 북이 아니라 다른 북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북이 다르다면 나도 카메라 예산은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수는 경찰서에서 매기고요.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 시장 저 의원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 점수 안 나오더라도 끌어다가 거기 어렵다는 해주 때문에 점수를 여기서 따지고 있으면 그래. 어디 편을 드는 게 그래. 안 나가면 내주십시오. 그거 시장님, 그거 모르는 3천만 원. 내가 그거 모르는 게 내가 싫어? 그걸 경찰에 한번 꼭 해주십시오. 꼭 해달라고. 예. 아 진짜 아주 죽것이 그냥 그래. 지금은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그 자식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민원 넣고 쫓아가고 그래서
나는 방지턱 만드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갔더니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 부서지고 뭐 일시적인 부서질 정도로 밤에는 말도 못해. 얼마나 위험한 게 있어. 거기 워낙 경사가 보통 뭐 그냥 모자가 후떡후떡 날아간다니까 내가 봐도 그래. 엄청 그러네. 알았어. 시장님 이 도로가 폐기물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근데 폐기물 차량이 이게 새 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노후된 차량은 이게 누수가 많아서 덜컹덜컹 해가지고 이 동네 주민들이 방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덜컹 빨리 다져. 진짜 빨리 다져. 그것도 좀 마소크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 불편한 사람도 그만 좀 듣는 얘기. 요만 정도 정리를 하시고 시간 관계상 뭐 하시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또 공무원들 또 퇴근도 하셔야 되고 시장님 계시니까 갖고 온다고 있잖아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우리 기자님도 10월에 대화가 있습니다. 10월에 시장님과 우리 면밀과의 대화도 있고 하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때 나오셔서 충분히 더 하시고. 식사는 시장님 일단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직원들 가시고 나서 식사 같이 하시죠. 그리고 저는 안 갈 테니까. 마무리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을 일반인 많이 다니지만 여기만큼 이렇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불편한 게 있는 것은 정말 많지 않은 드물 정도로 오늘 여러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전동면 여러분들이 참고 오랫동안 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 여기 산다면 이런 걸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냄새 때문에 어떻게 살 거고요. 외국 훈련자 총소리 때문에 잠은 어떻게 잘 거고요. 다리가 무실해가지고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또 가속 문제도 있고 아까 다리 돌아가는 문제도 있고 하나하나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적어놨으니까요.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드리기는 어렵겠죠. 예산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우리 시민회가 있다고 했으나 그때 어떻게 조치했나 또 어떤 게 문제인가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박 2일 다니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박 2일 다니면서 최고의 성과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성과랄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다 들어드리기도 어렵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작은 문제라고 그러지만 생각해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큰 문제인데 여기서 그런 걸 들고 가는 그 성과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관이나 공무원들을 못 믿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시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한 분 한 분 얘기하다 보면 그 못 믿는 그 신의 벽이 좀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한 대도를 떠나서 시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뢰 말하자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더라. 이제까지는 뭘 요구를 하려도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누구한테는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불평만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시장한테 탁 떨어놓고 나니까 속이라도 풀어내 하시는 것 같더라. 그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될 신뢰 벽을 두껍게 쌓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게 최대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사실 제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나면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해낼 수가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이장님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믿어주신다는 그런 신뢰를 쌓아간다는 그런 하나하나의 덕분이 된다는 생각이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하나하나 제가 드린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알아보겠다. 또 우리 그 직원들한테 이걸 좀 각별히 좀 챙겨라. 그렇게 지시를 하면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면 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 이장님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우리 마을 분들 준비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준비하신 거예요. 운영회장님들 수고하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